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저녁 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최저 제한 속도보다도 느리게 운행하다가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한 대가 느리게 운행합니다. 마치 서 있는 듯합니다. 뒤따르던 차가 차선을 바꿔 간신히 충돌을 피하지만 뒤이어 오던 화물차는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멈춰선 화물차는 또 다른 차들과 잇따라 부딪힙니다. 사고가 난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에서 화물차끼리 1차 추돌 사고가 난 뒤 뒤이어 2차 추돌 사고가 나면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서행 화물차는 사고 직후 속도를 높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은 72살 박모 씨. 경찰은 고속도로 최저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보다 느리게 운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뒤따라오다 자신의 차량과 부딪힌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당시 시속 60km 이상으로 운전했고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2차선 도로로 아마 영상을 보면은 그 저속으로 좀 운전하는 게 보이는데 평상시 속도대로 운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속도는 영상 분석을 해서 경찰은 박 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사고 당시 운행 속도를 알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네, 경남 경제의 혁신 성장의 길을 모색해보는 KBS 창원 뉴스 연중기획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스마트 산업단지 사업에 선정된 창원 산단 문제를 살펴봅니다. 네, 올해부터 4년 동안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창원 스마트 산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조와 정보통신기술 인력 육성과 신산업 창출이 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직원 23명의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2017년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불량률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였습니다.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이곳도 아직은 기초 단계 수준. 제품 데이터를 토대로 품질을 끌어올리는 진화를 계획하고 있어 창원 산단의 스마트 산단 지정을 큰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 중심의 기업들이 R&D 중심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스템을 구축한 공장들을 둘러보며 효과와 시행착오 등을 배웁니다. 비용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인력, 그다음에 이제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좀 도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산단 사업이 스마트 공장 수를 늘리는 데 그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생산 비효율을 제거하고 최적의 답을 도출하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제조 정보통신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조에다가 ICT가 합쳐져서 제조 ICT가 되겠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거 말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되죠. 입주기업 2,800여 곳이 한 해 50조 원을 생산하는 창원 국가산단. 정주 여건 등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구조고도화 사업과의 긴밀한 연계도 스마트 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경남의 미분양 문제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분을 아예 임대로 전환하거나 준공 후 분양 등을 추진하며 미분양 해소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일반 분양에 들어갔지만 계약이 이뤄진 곳은 전체 850여 가구 가운데 40가구. 미분양률 95%인 상태가 1년 동안 지속하면서 결국 건설사는 분양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국토부가 공모 중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지정을 추진합니다.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정비사업 아파트 일반 분양분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미분양으로 부족해진 사업비를 정부 기금으로 조달할 수 있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공사가 완공이 돼가지고 분양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보장도 없고 그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날 테고. 경남 전체 미분양 물량의 30%를 차지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올봄 준공을 앞두고 4,290여 가구 전체가 통째로 미분양 물량으로 남았습니다. 창원시의 반대로 임대 전환이 무산되면서 전국 최초 준공 후 분양을 추진합니다. 준공 후 아파트를 공개하고 분양가를 재조정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가격은 없지만은 지역 상황에 맞게 검토하고 있다. 심들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현재 경남의 미분양 물량은 전체 14,000여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임대 전환과 준공 후 분양이 아쿠아일로인 경남의 분양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KBS 창원 뉴스는 기미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연속기획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경남의 만세운동을 상세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기생과 거린에 이르기까지 횃불을 든 진주와 합천 지역의 만세운동을 영상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진주 3.1 만세 시위는 3월 18일 진주 장날을 기해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주 만세 시위 특징은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심지어 거린 시위대도 있었고 기생 시위대도 있었습니다. 밤에도 횃불을 들고 시위할 정도로 시위가 격렬했죠. 비봉산에 올라가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비봉산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 시각이 오후 2시였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진주의 민중들이 한꺼번에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됐죠. 합천의 만세 시위는 3월 18일 날 삼가에서 만세 시위가 시작되어서 3월 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400~500명으로 만세 시위가 시작됐다가 3월 23일에는 1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건변 경찰들이 총칼로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는데 184명이 순국하고 556명이 부상을 당하고 332명이 투옥됐던 삼가의 만세는 우리나라 전역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격렬했던 그런 만세 시위 현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시 또 황사용 마스크를 꺼내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경남 지역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함양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7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고요. 뒤를 따라 창원 65, 거창 55마이크로그램으로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됨에 따라서 오늘 오전까지는 먼지가 계속 쌓여 있겠고요. 오후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대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날씨 자체는 참 좋습니다. 맑은 햇살이 가득 내리쬐면서 봄 기운이 느껴지겠고요. 기온도 3월 중순만큼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끼어 있는 먼지와 안개는 낮이 되면서 모두 거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밀양 0도, 창원과 고성 3도, 통영이 5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 역시 15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이 영하 4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이후로 3일절에는 다시 맑아졌다가 주말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기연구원은 3D 프린터를 활용해 부도체에도 구리의 70% 수준으로 전기가 통하도록 하는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스마트 기반이 우수하게 구축된 창원 산단 공장을 중소기업들이 벤치마킹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남창업투자회사 설립준비위원회는 경남에 본사를 두고 자본금 20억 원 이상인 전문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제9기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신청자 5천 명이 몰려 5대1의 높은 경쟁률로 예비 창업자들이 선발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경남도민 2,700명을 조사한 결과 가족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7.5%로 2016년보다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배우자 부모와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7%포인트 상승했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5.9%포인트, 자기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4.2%포인트 각각 높아졌습니다. 국내 최대의 벚꽃 명소인 진해 여좌천 벚꽃이 다음 달 23일에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기상업체 153 웨더는 올해 남부지방 벚꽃 개화 시기는 다음 달 23일에서 28일 사이로 평년보다 사나흘 빠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은 다음 달 23일 진해 여좌천에 이어서 하동 쌍계사 심리 벚꽃길은 이튿날인 24일에 꽃망울이 터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남의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건축물 조사 결과를 보면 경남 지역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29만 6,200여 동으로 전체 71만 4,700여 동의 4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은 전체 48만 2,500여 동의 51%에 해당하는 24만 500여 동이 30년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경남 람사르 환경재단과 자연환경 보존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교육청과 람사르 환경재단은 학교 환경교육과 자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협력하고 환경교육 포럼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타이완 등 3개 나라 어린이가 해마다 제비 캠프를 여는 등 국제 공동 행사도 추진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